예, 안녕하세요. 예, 허영강 디지털 조화 TV. 예, 오늘은 제 120회입니다. 조화주의 혁신안 디지털 문명 창조를 시작하며 오늘 디지털 문명에 대한 조화주의에 대한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홍익인간 이념의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지난 1980년서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해서 세계 인류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학술 연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문명이란 미래 시대의 제도, 앞으로는 철학, 정치, 경제, 사상, 종교, 사회, 교육 각 분야별로 이제 세분해서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철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정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경제 체제가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980년부터 이 철학과 사상을 알고 난 이후에 이것을 아직 세상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돼가면서 이제 서서히 발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스승께서 말씀하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이러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조화주의라는 이 학문을 알게 됐습니다. 조화로운 세상, 조화로운 사상, 이러한 학문을 알게 되면서 이게 1980년도니까 이때는 이 조화주의라는 걸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38선 지구에 살면서 그 철학 사상의 부재, 그다음 빈곤, 그다음에 그 투쟁, 사고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아, 이거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올바른 세상이 돼야 된다라고 항상 고민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1980년도는 제가 27살이 됐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그 해였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철이 들어서 아, 이제 세상에 눈을 바로 뜨는 그 시기에 이 조화주의라는 이러한 학문을 알게 되고서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면 번개 맞아서 그 충격받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 그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위해서 이제 이 조화주의 학문을 하게 됐고요. 그 1980년부터 지금까지 겉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 학문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허영강 TV 초기 방송에서 밝혔듯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철학과 사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한의사님의 소개로부터 도랑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고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 조화주의라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러한 평생을 두고 이 학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인의 조화입니다. 제가 우리 스승님의 학설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그 첫 1980년대에 이 학문을 첫 대면을 하면서 제가 이 문구 하나에 이 학문에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적인 지식은 오직 근본의 본의를 선하게 하고 악치 못하며 진리적인 도덕은 순하고 역하지 못하며 억조 심욕을 정의정당하게 자유자연적으로 만족함을 주고 만족 없는 심욕을 진압하여 우주가 태평할 진리는 없다. 진실한 지식, 진실한 진리,
진실한 도덕은 부족도 두렵지 않고 아사도 두렵지 않고 자살도 두렵지 않되 오직 인류가 상전살육함이 가장 두렵다. 진리적인 인류의 구제는 말 잘하는 웅변도 아니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러한 정당도 아니고 또 지금 그 각종 사회단체 이것도 아니고 현재의 현존하는 종교도 아니고 현재의 정치체제도 아니고 현재의 사상주의도 아니며 현재의 상공 이런 그 강육 약식의 이러한 형식의 상공도 아니고 현재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자가식량 소비를 제외하고 여유식량을 인계에 제공하는 농가 농부의 그런 정신과 사상만이 앞으로 이 인류를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러한 해인의 조화, 이 첫 구절을 제가 보고 이 한 소절부터 제가 이 학문에 반하게 되는 그러한 예,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 학문으로 인해서 제가 지난 50년 동안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왜 조화주의 혁신 아닌가? 이거에 대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이제 이거 앞으로 다 설명드릴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구 탄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지난 몇 차례의 방송에서 말씀 살짝 드린 적이 있는데 지구의 탄생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문명사에 한국이 없었다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것도 감춰진 역사를 제가 앞으로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단군 성조는 세계 문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단군 성조의 문명이 없었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스 문명, 티그리스 문명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단군 성조의 그런 철학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새 문명이 시장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이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전 세계를 잘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검둥이가 됐든 흰둥이가 됐든 황인종이 됐든 가진 자가 됐든 못 가진 자가 됐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불구자든 아니든 모든 것이 세상이 공평하게 너그러운 세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화주의 탄생과 건국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간단하게 드리고서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또 이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첫째, 우리 이 도랑 선생께서는 전기 당군님으로부터 4321년 만인 서기 1918년에 출장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우천 분기점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세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조화주의 사상과 철학을 이 도랑 선생께서 선포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1945년도 8월 15일 그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은 48년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기초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이 어른이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이때 김일성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역사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김일성 치하에 들어갔을 때면 우리가 어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한민국은 1961년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산업화 사회를 일으켜서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화가 되고 있는 모든 기초 기술과 기초 산물들이 모두가 이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초속을 놓으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로 키워가는 인류 복지 사회로 선도해서 인류를 다 함께 잘 사는 우주 시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대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러한 새로운 전기를 만드신 성인이 계셨고, 또 대한민국을 설립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있었고, 대한민국을 선도국으로 만들고 그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놓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앞으로 그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바탕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강대양 변호사가 이 조화주의라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탄복을 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무릎을 탁 치면서 참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다. 지금은 산업화를 할 때지 조화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조화주의는 산업화가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에 그 하는 것이 조화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아무리 좋고 뜻이 좋다고 해도 시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세상에 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말적이고 말세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대변혁은 시작되었습니다.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생겼고, 또 그 시대가 이루어지고 무르익어서 지금 도약의 시대에서 비약, 날아가는 그런 시대로 됐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약은 좋은 것이죠. 박정희 시대에 도약을 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기 좋게 됐습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회가 되었는데, 근데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전 속에서 이런 무수한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행복감을 포만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몇 프로나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폐단도 있었어요. 도약 시대의 이면에는 극단적인 빈부격차, 정치의 투쟁과 부패, 높은 실업률, 도덕적 해이, 경제 불평등의 원인으로 인한 출생률 저하와 심각한 인구 감소,
극단적 경쟁으로 인한 도덕성 해이, 경쟁력의 편중 현상, 충효 사상의 결핍, 인간성의 상실, 극단적이고 편협한 이기주의 성행, 주택 문제와 생활고, 법관, 국회의원 등 국가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 자살자 극폭 등 사회 지도층의 무능, 지역 감정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약의 시대에 이러한 성공을 느낀 사람은 1, 20%에 불과하고, 또 최고의 권위를 누린 사람은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60%는 이렇게 춥고 가난하고 어렵고 불평등한 이러한 그 때를 살았죠. 그러면 비약의 시대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도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약의 시대에는 이 새가 하늘을 날듯 다 같이 자유롭게 나는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허영강 TV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이 펼쳐져야 모두가 잘 사는 시대를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가 뜨고 짐을 인식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아날로그 사고를 탈피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사고로의 전환이 예고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지구촌 시대에 이르러 전 세계는 평화롭고 중요로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철학, 정치, 경제, 사상 등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요구되는 바, 그 변혁의 내용을 외람되게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러한 도약의 시대에서 이제 비약의 시대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갈 수 있는 그 정신과 철학을 만드신 분이 바로 디지털 문명의 창시자 도랑 선생님이십니다. 이 도랑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더불어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문명이 발전됨으로써 문명 개혁의 조화주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이 디지털 문명이 되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이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격려하고 그 힘을 북돋워 주시고 다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장이었습니다.